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화련그룹의 본사 건물이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한 달 전부터 근무 중인 누가 봐도 평범한 70대 청소부가 있다. 이름은 김말순. 회색 유니폼에 늘 쪼그려 앉아 복도를 닦는 그녀를 특별히 신경 쓰는 직원은 없다. 하지만 이 청소부 사실은 이 회사를 일군 전 회장이자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주다. 말순 할머니, 여기 화장실은 너무 깨끗해서 미안할 정도라니까요. 직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그 김말순인 줄은 모른다. 말순은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아들을 가르쳐 성장시켜 대기업을 일구었다. 하지만 아들은 안타깝게도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 말순의 남은 가족은 오직 하나뿐인 손자 강우석 뿐이다. 그 손자가 얼마 전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말순은 겉으로는 웃으며 잘됐다며 반겼지만 속은 복잡했다. 우석은 순하고 착한 성격이다. 사람을 쉽게 믿고 특히 여자 앞에선 더 그렇다. 할매, 유진이는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 힘들 때도 다 이해해줬어요. 이 말 한마디에 김말순은 결심했다. 직접 보고 판단하자.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청소부로 들어가 이 여자 사람 됨됨이를 보자. 그렇게 해서 김말순은 인사팀이 있는 17층에 배정받는다. 바로 손자의 여자친구 이지수가 일하는 층이다. 이지수는 30대 초반 깔끔한 외모에 세련된 옷차림. 처음 봤을 때 말순도 어우 단정하니 이쁘게 생겼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던 말순은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수가 수건을 던지듯 내밀며 말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곧 회의 있어서 바빠요. 그 말투엔 기계적인 공손함도 따뜻함도 없었다. 사람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한 사람한텐 잘하지만 아래라고 여긴 사람에겐 본색이 나오지. 며칠 뒤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한다. 화장실 안에서 통화하던 지수가 누군가에게 말했다. 강우석이요? 걘 진짜 착하고 순해요. 결혼만 하면 그 집 지분 최소 30%는 내 거죠. 말순은 눈을 의심했다. 그 말에 이어지는 비웃음. 할머니만 잘 통과하면 게임 끝이죠. 이제 와서 반대하겠어요? 말순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휘청할 뻔했다. 손자를 믿고 예비 며느리라며 내심 기대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꽉 담은 입술로 걸레를 꽉 쥐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줘야지. 여기 청소 좀 더 신경 써주시겠어요? 여긴 회장님 손자님이 자주 오시는 층이에요. 이지수는 입가에 얇은 미소를 걸치고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말투는 명확했다. 당신은 내 뒤치다거리나 잘해요라는 의미. 김말순은 그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다. 예, 아가씨. 잘 알겠습니다. 겉으론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뼈가 시렸다. 얘 참 웃긴다. 내가 여기 누구 할매인지 알면 저 표정이 유지될까? 말순은 이지수의 하루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전직 CEO답게 그녀의 분석력은 예사롭지 않았다. 지수는 높은 사람들 앞에선 늘 예의 바르고 싹싹했다. 특히 손자인 우석 앞에서는 오빠 힘들지 않았어요? 라며 다정하게 물었고 간식도 꼼꼼히 챙겨줬다. 하지만 청소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배달원에게는 무심하거나 까칠했다. 여기 놔두고 그냥 가세요. 이거 왜 이렇게 늦어요? 다음부턴 신경 좀 써주시죠. 말순은 마음속으로 체크리스트를 적기 시작했다. 상하 관계에 따라 태도 다름. 감정 조절 잘 안 됨. 사람 앞에서 연기 가능. 그날 오후 더 큰 사건이 터졌다.
지수는 휴게실에서 동료 직원 2명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말수는 휴게실 뒤편에서 물걸레를 헹구며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지만 대화는 고스란히 들려왔다. 야, 진짜 대박이지 않아? 그 재벌 손자 진짜 순진해. 걔는 내가 어지러워요 한마디면 바로 퇴근시키더라니까. 헐, 완전 호구. 호구지. 근데 딱 결혼까지만 참을 거야. 그 집 재산이 얼만데. 결혼만 하면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 거야. 시댁일? 어림도 없지. 야야, 그 할머니 회장님은 어때? 몰라. 근데 일선 물러났다잖아. 청소부들이나 신경 쓰고 다니는 거 보면 뭐.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말수는 잠시 손이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청소부인 줄만 아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걸레를 헹구고는 물기 하나 없이 닦았다. 눈가가 시큰했지만 눈물은 삼켰다. 이제 너를 더 오래 두고 보면 안 되겠구나. 그날 밤 말수는 믿고 있는 옛 동료이자 현재 비서실장이던 장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실장 영상 녹화 가능한 녹음기 좀 구해다 줄래?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신지요? 이건 가족 일이야. 조용히 처리하자고. 장 실장은 익숙한 듯 빠르게 준비해 주었고 말수는 다음 날부터 녹음과 영상 기록을 시작했다. 화장실 안, 복도 청소 중, 휴게실 근처. 자신이 포착한 이지수의 모든 진짜 얼굴을 기록했다. 며칠이 지나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지수가 전화 통화를 하며 말한다. 그냥 결혼만 시켜줘요, 엄마. 시댁이 원하는 거.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만 하면 돼요. 돈만 생기면 우리 둘 다 미국 가서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말수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꽉 쥐었다. 내 손자를 이용하려 했구나. 그녀는 손자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걸 참고 있었지만 이젠 더는 아니다. 말수는 결심했다. 이 결혼 내가 막아야겠다. 김말수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기록한 음성 파일만 수십 개. 휴게실, 화장실, 복도에서의 대화. 모두가 손자 우석이 알지 못하는 이지수의 또 다른 얼굴을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수는 아직 우석에게 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이 아이한테 충격만 줄 뿐일까봐.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지수의 언행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점심시간 지수는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이런 말을 뱉었다. 아, 시댁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야. 결혼하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지. 그 할머니, 뭐 혼자 사는 거잖아. 요양원 같은 데 보내면 되지. 헐, 대박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걔가 그렇게 멍청한데? 오빠 하면 바로 녹아.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피식 웃음이 터졌고 지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젓가락질을 이어갔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말수는 식판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기억 속으로 잠시 빠져들었다. 우석이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 그 애를 들쳐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그날. 우석이 대학에 붙었을 때 조용히 혼자 눈물 흘리던 밤.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손자를 꼭 끌어안으며 했던 다짐. 내가 죽을 때까지 얘는 지켜줄 거야.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더는 미루지 말자. 증거도 충분하다. 이제 진실을 꺼내 보일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손자를 회사 근처 작은 찻집으로 불러냈다. 우석은 별 생각 없이 왔다. 할매, 무슨 일 있어요? 요새 얼굴이 안 좋으세요. 말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지수 말이다. 혹시 무슨 이상한 점 느낀 적 없냐? 우석은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왜요? 그냥 혹시라도 걱정되는 게 있어서. 손자가 혹시 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지.
우석은 피식 웃었다. 설마요. 지수 그런 애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로 결혼해요. 말수는 더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직접 보여줘야겠구나. 며칠 후 회사에서는 작은 임원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말수는 그날을 D-데이로 삼았다. 녹음 파일, 동영상, 목격자까지 다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비서실장 장 씨에게 부탁했다. 회의 끝나고 18층 소회의실로 우석이랑 지수만 오게 해줘요. 내가 준비할게. 하지만 말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느꼈는지 지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청소구역에서 말순과 마주친 지수가 짜증 섞인 말투로 내뱉었다. 청소나 똑바로 하세요. 물 튄 거 안 보이세요? 말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자 지수는 핸드백을 탁 내리치며 한마디 더 얹었다. 이딴 식이면 다음 달에 자르라고 할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직원 하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렸다. 지수 씨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냥 물 좀 튄 거예요. 하지만 지수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디서 늙은 청소부가 말을 섞어. 말수는 그 말까지 녹음기에 담았다. 좋아. 마지막 조각까지 모였네. 그날 밤 말수는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자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다. 내가 지켜줄게, 우리 우석이. 18층 소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장 실장의 안내에 따라 이지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회의실 문을 열었다. 강우석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 안에는 작은 티테이블, 3잔의 차, 그리고 회색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가 앉아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이지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우석 역시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할머니, 여긴 왜? 그 순간 김말수는 유니폼 상의를 벗어 내려놓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 그녀는 차분한 한복 차림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똑바로 선 어깨, 단정한 눈빛.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화련그룹의 창업주 김말순 회장 그 자체였다. 이지수는 눈이 커지며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이셨다고요?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시하던 그 청소부가 바로 이 회사 만든 사람이야. 순간 이지수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우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수는 조용히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삑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결혼만 하면 시댁 재산 30%는 내 거지. 그 할머니만 통과하면 게임 끝. 강우석 걘 진짜 순진해요. 오빠 하면 뭐든 다 들어줘요. 결혼만 하면 일 그만두고 미국 갈 거예요. 우리 인생 시작이죠. 이지수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다.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랑 장난처럼.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난으로 사람 마음을 시험하진 않아. 내 손자를 장난감처럼 보지 마. 그녀는 우석을 바라보았다. 눈가엔 연민이 담겨 있었고 손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우석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할매는 확인하고 싶었어. 그 방법이 좀 아팠을 거야. 미안하다. 우석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의 뒷모습.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랑을 거래로 취급했던 이지수의 본모습.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지수는 마지막 발악처럼 말했다. 그래도 우석 씨는 날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이건 그냥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하지만 우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랑이었다면 나 혼자만 했던 거네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이지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방을 들고 말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그 문이 찰칵 닫히는 순간 회의실엔 정막이 흘렀다. 잠시 후 우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감당하신 거예요? 말수는 웃으며 찻잔을 손에 들었다. 넌 내 손자잖아.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겠니? 그 말에 우석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우석은 며칠간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 사람을 잃은 것도 사랑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믿음을 배신당한 고통은 생각보다 더 깊고 쓰라렸다. 김말수는 매일 그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렸다.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가져가 보관해두기도 하고 집 근처에서 슬며시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할매 나왔어. 우석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김말수는 말없이 우석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요. 내가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다. 미안할 건 없단다. 사람 마음은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넌 널 믿은 거고 난 널 지킨 거니까. 그날 밤 둘은 한 상에 앉아 따뜻한 콩나물국과 계란말이를 함께 먹었다. 우석은 몇 번이고 수저를 내려놓고 울컥했지만 말수는 그저 웃으며 등을 두드려줬다.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다시 천천히 더 단단하게 이어졌다. 며칠 후 김말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소부 복장은 물론이고 회장 직함으로도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할 사람은 젊은 세대고 나는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야지. 말수는 결정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소규모 찻집을 열기로 한 것이다. 화선다원이라는 이름도 다시 꺼냈다.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은 공간이었다. 오픈 당일 가장 먼저 도착한 손님은 우석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손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번에 제가 첫 책 냈어요. 기업 문화에 대한 에세이인데 헌정사를 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는 책장을 펼쳐 보여주며 웃었다. 나의 롤모델, 나의 영웅. 김말순 회장님께. 말수는 책장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에이 그런 건 왜 적고 그래 괜히 눈물 나게. 그날 오후 찻집엔 하나둘 손님이 모여들었다. 단골이 된 동네 아주머니들, 말순과 함께 일했던 동료 정혜 씨, 그리고 말순이 오랫동안 밀어냈던 자신의 삶의 여백들. 우석은 그 곁을 지켰고 말순은 조용히 말했다. 우석아. 사람은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한텐 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거야.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찻집의 괴종시계는 정확히 6시를 울렸다. 말수는 찻잔에 물을 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도 가족도. 시간이 지나야 진짜가 되더라. 그리고 말수는 그 차를 손자에게 건넸다. 그 향기 속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 오랜 고통과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웃었다. 진심으로 온전하게. 해운대 바닷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늦겨울, 김말순이 운영하는 작은 찻집 화선다원은 예상 외로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감입차가 참 좋아요. 손님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찻잔을 닦았다. 그 손엔 여전히 주름이 많았지만 이젠 그 모든 주름이 존재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찻집 한켠 우석은 노트북을 펴놓고 자서전 원고를 다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출판사에서 표지 시안 보내왔어요. 말수는 고개를 내밀고 살짝 미소 지었다. 너무 멋진데? 근데 글씨는 좀 키우면 좋겠다. 내가 돋보기 안 써도 읽힐 만큼. 둘은 그렇게 농담처럼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찻집 구석구석을 채웠다. 말순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지 않았다. 청소부 복장을 하고 손자의 인생을 지켜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손님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흰 셔츠에 검은 재킷을 걸친 중년의 남성이었다.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다. 여기 혹시 김말수님 계신가요? 제가 말순인데요. 어서 오세요. 아, 저는 최영환이라고 합니다. 아마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고아원 후원하시던 그 시절 그때 저 작은 아이였어요. 말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30년 전 아들 사망 이후 마음을 붙들 수 없어 해운대에 있는 한 고아원에 매달 익명으로 후원을 했었다. 그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 남자. 그녀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해 준 것이었다. 지금은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조금 지쳐서 우연히 이 찻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향이 너무 따뜻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길 찾게 됐습니다. 말수는 그를 위해 감잎차 한 잔을 정성스레 내어주었다. 그리고 잔을 내밀며 말했다. 아가 아니 최 선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그거였네.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자라줘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찾아줘서.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흰 편지지를 꺼내 손편지를 썼다. 삶은 참 길고 돌아가는 길이 많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나도 그랬고 너도 그러하길 바란다. 나는 오늘도 여기서 기다린다. 어느새 찻집의 괴종시계는 봄을 향해 가고 있었다. 흩날리는 매화 향기 속에서 말수는 여전히 찻잔을 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이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청소를 하는 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이거 읽어봐요. 저 인터뷰 났어요. 우석이 내민 신문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변장했던 여인 김말순 전 회장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다. 말수는 웃었다. 에이그 내가 뭔 연예인이냐. 이젠 조용히 살란 말이다. 하지만 손님들은 매일같이 찾아왔다. 그 청소부 할머니 맞죠? 직접 차 내려주시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손잡은 실물이 훨씬 멋지세요. 말수는 결국 우석의 손을 잡고 한마디만 남겼다. 우리 이렇게 오래도록 같이 살아내자. 그리고 그렇게 김말수는 자신이 지켜온 가치를 조용히 단단하게 따뜻하게 차양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내려놓았다. 사람이 사람을 믿기 위해선 먼저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말수는 자신이 가진 사랑으로 손자의 삶을 지켰고 결국 자신도 구해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